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 12편.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소재의 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형구의 물 위에 뜬 갈매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물 위에 뜬 갈매기, 김현구. 내 마음은 물 위에 뜬 갈매기, 서러운 갈매기. 날마다 아득한 물결새에 떴다 잠겼다. 외로움이 잦아 푸른 그림자 흐른 물에 떨치고 하늘에 솟아 끝없는 한탄을 노래하느니. 잘 들어보셨습니까? 사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줄 시입니다. 김형구 처음 들어보는 시인이시죠. 그런데 요즘 재조명되고 있는 시인입니다. 신문학파의 동인 중에 한 사람이죠. 신문학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시인이 등장합니다. 김형구. 1904년에 태어나서 1950년 6.25 일어난 해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김영랑하고 생몰 연도가 거의 겹쳐집니다. 김영랑은 1년 빨리 태어났습니다. 1903년에 태어나서 같은 해 1950년 6.25가 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김영랑과 동향인이고 동인이다. 동향동인이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그러니까 친구고, 그러니까 동무고 동향이고 동인이다. 동인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인이라고 하죠. 신문학 동인, 신문학파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형구의 막내 아들인가 하는 분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어릴 때 어렴풋이 생각난다고 김영랑 선생의 사랑방에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풍류를 즐겼다. 그 호남 지방의 북과 장구 이런 것을 가지고 놀면서 판소리 부르는 것을 풍류라고 하죠. 그런 것이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하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신문학이라고 하는 동인지는 1930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간행이 되었죠. 제1호와 제2호가 간행이 되었는데, 김영랑은 제1호부터 참가를 했는데, 김형구라고 하는 분은 제2호, 해는 같은 해입니다. 1930년에 발간된 제2호의 시 4편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등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발표된 4편 중에 한 편이 오늘 공부하는 물 위에 뜬 갈매기다 하는 겁니다. 갈매기 여러분들 잘 알려진 또 흔한 새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새. 겨울철새의 일종이고 또 바다새입니다. 바다새의 상징입니다. 바다에 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갈매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게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갈매기가 바닷가에만 이렇게 출몰하는 것이 아니라 내륙 깊숙한 곳까지 파고듭니다. 서울 그 한강까지 파고들어서 압구정이 있었던 곳, 정자 이름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 동네 이름으로만 남아있죠. 압구정동 할 때 앞자는 오리 앞자지만 사실은 청동오리입니다. 일반 오리가 아니고 청동오리와 갈매기를 벗삼는 그 강변에 지은 정자가 압구정입니다. 한명이라고 하는 그 근세에 있던 사람이 결국은 은퇴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는 압구정 있던 곳은 그 당시에는 양주입니다. 경기도 양주지 서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서울이지만 지금은 서울하고도 아주 중심적인 지역인데, 압구정 할 때 구자가 바로 갈매기 구자입니다. 그 갈매기가 희기 때문에 흰백자를 넣어서 백구라고 하고, 우리 민요나 시조에 백구야 날지 마라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갈매기다 생각하면 되겠고, 갈매기는 바닷가에 주로 있지만 내륙 깊숙이 한강까지도 날아들었고, 태계 이항 선생의 옛 시조에 보면 또 그것도 갈매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안동댐까지도 갈매기가 날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전의 갑천에도 갈매기가 심심찮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다새이지만 내륙 깊숙하게까지 침투하는 새, 겨울철새, 갈매기입니다. 갈매기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딥니까? 어선이
드나드는 항구에 제일 많습니다. 왜? 먹을 게 제일 많으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식으로 삼는 새다. 그런데 벼 이삭이니 뭐 곡식류는 안 먹는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 다 좋아했어요. 갈매기를. 역시 기특한 놈 하면서 너희들은 물고기 먹고 살아라 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주식으로 삼는다, 먹이로 삼는다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2013년, 지금부터 딱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제도에 갈매기가 수천 마리 떼를 지어서 떼거지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몰려들었답니다. 수백만이만 몰려들고 엄청난데 수천 마리 몰려드는데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눈치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제도 부근의 어부들. 왜? 하필이면 그때 멸치가 유리 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귀신같이 알고 갈매기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멸치가 갑자기 몰려온 것과 인과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때 기뜸을 했습니다. 갈매기가 수천 마리가 이렇게 날아들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거의 정설이고요. 끔찍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재미있으니까. 갈매기가 유순해 보이지만 성깔이 있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문어와 싸워서 대형 문어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갈매기가 물에 뜨는 이유. 여러분들 새가 물에 뜨는 거 봤습니까? 조류 중에서 오리 빼고는, 오리나 청동오리 빼고는 새가 물에 뜨지 않습니다. 까마귀, 까치, 독수리, 비둘기 물에 뜨는 거 봤습니까? 근데 갈매기는 물에 잘 뜨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물갈퀴가 있는 발을 가졌다. 물갈퀴 발을 가지기 때문에 뜬다. 두 번째는 방수 깃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름 깃털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름을 먹였다는 뜻이 아니라 기름하고 물은 서로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개념으로 한다면 코팅 깃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깃털이 물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 있고 물론 잠수도 가능합니다. 청동오리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잠수하는데 물에서 다시 나오면 툭툭 털면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만 털어내면 그만이라 해서 코팅 깃털, 방수 기름 깃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 시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행, 2행, 3행, 4행. 1행. 내 마음은 물 위에 뜬 갈매기, 서러운 갈매기. 내 마음은 물 위에 뜬 갈매기, 서러운 갈매기 했으니까 나는 갈매기다. 갈매기에게 자기 상을 투사하는 거예요. 나는 갈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매기와 나는 무언가 지금 통하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아득한 물결새에 떴다 잠겼다. 물결새, 물결 사이에,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사이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아득한 물결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는 바다입니다. 바다. 물결 사이로 떴다 잠겼다. 잠겼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하는 잠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잠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외로움이 잦다 하는 말은 자주 있다 그 말이거든요. 외로움이 자주 있어서 푸른 그림자 흐른, 푸른 그림자가 흐른 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닷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냇물이나 강폭이 좁은 강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물에도 있고 바닷물에도 있는 것이 갈매기다. 외로움이 잦아 푸른 그림자 흐른 물에 떨치고, 떨치다 하는 것은 세게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떨치라고 하거든요. 불안을 떨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떨치다는 타동사고 목적어를 가지는데 지금 목적어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럼 목적어가 뭐겠어요? 외로움이 목적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색하죠. 왜? 외로움이 잦아서 외로움을 떨친다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목적어는 날개입니다. 깃털입니다. 날개나 깃털. 외로움이 자주 있어서 날개를 떨치고, 혹은 깃털을, 날개가 더 정확하겠네요. 날개를 떨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상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사행 봅시다. 하늘에 솟아 끝없는 한탄을 노래하느니. 하늘에 솟아서 끝없는 한탄. 이 한탄, 한스러움, 비탄, 슬픔. 노래한다 했으니까 지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갈매기 울음소리.
끼룩끼룩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문자로 적습니다만 아무튼 이때 갈매기는 시인 자신의 자화상이다. 그림으로 하면 자화상이다. 또 이것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적으로 본다 하면 자기상의 투사다. 투사. 비추어주는 것이다. 시인은 갈매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그 시대적인 부자유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 시를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또 갈매기 시가 내가 이번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한 67가지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 저작권이 있어서 못하고 김흥구는 1950년에 돌아갔었으니 저작권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천상병 것도 있고 정호성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갈매기에 관한 시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최치원이다. 벌써 천 몇백 년 전에 최치원의 해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바다 갈매기. 오늘 동영상에 갈매기가 많이 나왔을 건데 이게 해운대 백사장에서 찍은 갈매기 떼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감상하시고요. 해운대는 갈매기의 천국입니다. 겨울철에. 그런데 이 최치원의 해구는 바다 갈매기는 이 시가 남아있는데 아주 명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바다 갈매기는 분명히 저는 이 해운대를 배경으로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동국여지 성남의 해운대에 관해서 기록한 문헌이 있는데 동국여지 성남이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옛날에 최치훈이가 구름이 낮게 떠 있는 바닷가에 대를 사 놀았다. 대라를 하는 것은 언덕대자인데 사실은 누대를 말합니다. 촉송루, 영남루, 광안루처럼 누대를 사서 놀았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그 누대가 있는 곳을 해운대라고 한다. 구름이 낮게 떠 있는 바닷가의 누대. 이 시에 보면요. 최치훈은 갈매기를 깃털 가볍게 움직이니 가다듬으니 진수선이라 참으로 혹은 참다운 물의 신선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수선, 참다운 물의 신선. 갈매기를 물의 신선으로 봤는데 재밌는 표현이고요. 또 그리고 벼이삭 기장을 먹지 않아서 이쁘 죽겠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 시에. 그만큼 갈매기가 곡식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나쁜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지금 이 시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까 갈매기에 관한 그 갈매기 생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시에 이미 1100년 전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보면 옛날의 시인의 관찰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최충원의 갈매기는 해운대 갈매기가 거의 99%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동영상 감상하시고 저희 시 해설 감상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물 위에 뜬 갈매기 김현구. 내 마음은 물 위에 뜬 갈매기 서러운 갈매기. 날마다 날마다 아득한 물결새에 떴다 잠겼다. 외로움이 잦아 푸른 그림자 흐른 물에 떨치고 하늘에 솟아 끝없는 한탄을 노래하느니